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이 넘는 자금 조달 소식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주가가 크게 흔들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니 하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표면적인 뉴스만 보고 아니 또 돈을 빌린다고 그럼 내 주식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그 걱정이 얼마나 섣부른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처음 딱 보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자율, 0.75%입니다. 아, 아니,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를 훌쩍 넘는 시대인데 아직 상용화는커녕 매출이 단 한 푼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0.75%라는 금리로 8천억이 넘는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오늘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죠?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비현실적인 0.75%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왜 이런 놀라운 소식에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것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비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0.75%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절대 망할 리 없다고 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약 4% 수준입니다. 4%요?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아직 상용화 전인 조비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부보다 무려 5배 이상 싼 이자로 돈을 빌린 셈입니다. 와, 상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인데요. 그렇죠. 4%랑 0.75% 그냥 퍼센트로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충격이 더 커지겠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비가 그냥 평범한 기업처럼 시장금리 한 5% 정도로 6억 달러를 빌렸다고 치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만약 5%로 빌렸다면요. 연간 이자만 3천만 달러입니다. 3천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이죠. 매년 420억 원이 그냥 이자로 사라지는 겁니다. 와, 하지만 실제 계약인 0.75%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450만 달러, 약 63억 원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매년 아끼는 돈이 2,5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이 넘는 현금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아직 수익이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 돈으로 연구원을 몇 명을 더 뽑고 기체를 몇 대는 더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자 부담을 거의 없애버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연구개발이나 생산시설 확충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계약을 성사시킨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의 역량을 두고 미친 수준의 협상력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재무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는 거래죠. 알겠습니다. CFO가 월급값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돈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대체 뭘 믿고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 계약의 형태, 바로 전환사채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vertible notes라고 하죠. 전환사채. 네, 이름 그대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특별한 채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속내는 이거군요. 지금 당장 이자는 쥐꼬리만큼만 줘도 괜찮아. 대신에 너희 회사가 대박나서 주가가 폭등하면 그때 원금 대신 너희 회사 주식으로 싸게 바꿔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 바로 그 계산인 거죠. 네. 낮은 이자는 미래의 대박을 위한 일종의 입잔료 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작은 미끼를 포기하는 대신에 주식 전환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대한 낚싯대를 던진 거죠. 그 베팅이 참 대담하네요. 이건 투자자들이 조비의 성공 가능성을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어도 되겠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망할 회사에 이런 옵션을 걸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요. 심지어 이번 계약의 전환가액,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약 30%에서 40%나 높게 설정됐습니다. 아, 더 비싸게요? 네.
투자자들은 그 가격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아득히 뛰어넘어서 폭등할 거라는 데 자신들의 돈을 건 겁니다. 망할 회사였다면 4%가 아니라 14% 이자를 준다고 해도 외면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건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조비의 미래를 엄청나게 좋게 본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오히려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주가 하락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시각이 갈리는 겁니다. 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많은 기존 주주들이 희석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식 희석, 영어로는 다일루션 문제죠. 그 고전적인 피자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8명에서 한 판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다들이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찾아오면 갑자기 파티에 2명이 더 끼어드는 상황인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피자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나니까 내 몫의 피자 조각은 더 다가질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해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조비 주식이 대량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석될 거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선반영. 네. 내 지분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일단 팔자는 심리가 매도세를 부른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된 교과서적인 반응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은 여기서 멈춥니다. 더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보는 자료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조비 경영진은 이런 주주들의 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건가요? 주주들의 피자 조각이 작아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자금 조달과 동시에 캡트콜이라는 아주 정교한 금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캡트콜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미래의 주식 희석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험이요? 그럼 보험료도 냈겠네요? 네, 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보험료로요. 얼마나 냈는데요? 이번에 빌린 6억 달러 중에서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내고 이 캡트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700억 원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빌리는 회사가 그 큰 돈을 보험료로 썼다고요? 그렇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대체 그 보험의 효과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채권자들이 자, 이제 우리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요구할 때가 오잖아요. 네, 오겠죠. 그때 회사가 시장에서 비싸진 주식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캡트콜 계약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훨씬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줘야 할 주식을 미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사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회사는 큰 부담 없이 주식을 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 현재의 2배가 되는 수준까지는 이 보험이 거의 완벽하게 희석 효과를 상쇄시켜줍니다. 와,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데 그치지 않고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주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니까요. 와, 이건 정말 영화 오션스 11처럼 판을 짜는 느낌인데요. 돈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문제까지 미리 계산해서 해결책을 심어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놓쳤을 법한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부분을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주주 친화적인 매우 영리한 재무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액을 손에 쥐었는데 문득 근본적인 질문이 드네요. 네, 조비는 원래도 UAM 업계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회사 중 하나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자금력으로는 탑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더 큰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UAM 산업의 현재 상황과 조비의 미래 전략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자료는 그 이유를 두 단어, 상용화 속도전과 생존으로 요약합니다. 생존이요? 아니, 현금이 가장 많다면서 생존을 걱정한다니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요? 지금 UAM 산업은 마지막 고갯길,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 네. 그리고 이 마지막 구간을 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첫째, FAI 인증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많은 테스트와 서류 작업, 검증 과정에 막대한 자금이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둘째, 대량 생산 체제 구축입니다. 시험용 기체 몇 대 만드는 것과 연관 수백 대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 완전히 다르죠. 네, 오하이오 공장 설비, 부품 수급, 인력 채용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인증과 생산, 그리고 실제 운항 준비도 해야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운영 준비입니다. 두바이나 뉴욕 같은 도시에서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비행기만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버티포트, 이착륙장을 짓고 관제 시스템, 예약 시스템, 정비 인프라까지 모두 구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듣고 보니 지금 UAM 시장은 단순히 누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나의 경쟁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누가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나의 치킨 게임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건 속도 경쟁이 아니라 누가 돈이 떨어져서 먼저 쓰러지는가를 지켜보는 무서운 데스매치입니다. 데스매치라. 네. 실제로 경쟁사들 중에는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파산하거나 헐값에 팔려나가는 곳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조비는 이번 자금 조달로 뭘 얻었을까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현금 요새를 쌓아 올린 거군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압도적인 현금 방패를 손에 쥔 겁니다. 현금 방패. 이번 조달로 조비는 2026년, 2027년까지 상업 매출이 단 한 푼도 없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했습니다. 와, 경쟁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높은 이자를 감수할 때 조비는 0.75%라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확보한 돈으로 유유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경쟁사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75%라는 믿기 힘든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조비의 기술력과 미래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주식 희석에 대한 교과서적인 우려였지만 그 이면에는 캡드콜이라는 700억 원짜리 보험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지키려는 경영진의 치밀한 한 수가 숨어 있었죠.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번 자금 조달은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료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 망할 일이라는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둘째, 모두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기에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온 경영진의 압도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막대한 현금을 무기로 경쟁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 혼자서 꿋꿋이 서서 상용화라는 결승선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겠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이번 소식을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과 비상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 가입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막강한 현금 방패를 손에 쥔 조비가 언제, 어디서 첫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게 될지 그 큰 그림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매출이 어민 한 기술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운송산업과 기술 투자에 대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